penser. 대각성운동이 미국인에게 혁명과 독립의 각오를 가져오게 했다면 현실에서 독립과정을 단숨에 진행시킨 것은 최초의 세계전쟁이라 불렸던 7년 전쟁입니다. 1758년 윌리엄 피트가 총리가 되면서 영국은 전쟁의 중심을 유럽 대륙에서 전 세계로 옮겼습니다. 북아메리카에서도 허슨만을 공격하고 세인트 로렌스 강 유역으로 내려와 오하이오 강과 엘러게니 산맥 인근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1759년 퀘벡 함락과 함께 북아메리카 대륙의 프랑스 세력은 힘없이 무너졌고 1763년 파리 조약으로 영국의 승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영국이 북아메리카의 맹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은 북아메리카 중부지대를 다룰 적절한 방법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는데 발전하는 식민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독립의 원인을 제공하고 맙니다. 1763년 10월 7일 영국 왕의 선언에 따라 엘러게니 산맥 서쪽이 식민지와 인디언 거류지의 새로운 경계선이 됩니다. 프랑스를 인디언으로 바꿔놓아 개척민들의 식민지 서쪽 접근을 막은 셈이었습니다. 그에 더해 세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7년 전쟁 비용으로 영국의 국가 채무는 배 이상 늘었습니다. 영국인 납세액은 1인당 연평균 15실링이었으나 식민지는 50분의 1 정도였습니다. 전쟁에서 이익을 얻은 쪽은 미국인데 이런 이상한 상태를 그냥 놔둘 수 없다 하여 관세 등 기존의 간접세 징수를 강화합니다. 1765년에는 인지세라는 특별세를 만들었습니다. 술집 주인에게 1년에 1파운드의 등록세를 부과하고 인지를 붙인 종이에 신문을 인쇄하도록 하는 등 인지세는 엄청난 불만을 야기합니다. 식민지 의회는 헌법 위반으로 선언했고 대표가 없으면 과세도 없다라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1767년에는 새로운 세금을 도입해 유리, 아연 도료, 차에 과세했습니다. 각 식민지는 영국 상품 보이콧으로 대응했고 영국 정부는 더욱 강압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보스턴의 항구와 거리는 저항운동의 거점으로 변했습니다. 강경책을 요구하는 영국인들의 목소리가 들끓었고 보스턴의 영국군 수비대에 갑자기 2개 연대가 증원되었습니다. 1770년 3월 3일 60여 명의 젊은이들이 영국 군인들에게 눈덩이를 던지기 시작해서 마침내 난투극이 벌어졌고 군인 일부가 발포해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혁명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던 미디어가 보스턴 학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보스턴 티파리, 보스턴 차 사건은 사실 미국과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동인도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영국 의회는 차 판매 독점권을 제공합니다. 동인도 회사는 곧 세 척의 배에 차 298상자를 실어 보스턴에 보냈습니다. 1773년 12월 16일 동인도 회사의 배들이 보스턴 부두에 도착하자 7천여 명의 군중이 가득 모인 가운데 여러 명의 남자들이 다트머스호에 올라가 차 상자를 부수고는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날 밤 동인도 회사 배 3척 모두 화물이 남김없이 버려졌습니다. 다음 해 영국 의회는 보스턴항을 전면 폐쇄하고 미국 시민에게 영국군 부대의 주둔을 강제로 할당하는 병영법 같은 강압적인 법을 통과시킵니다. 미국 미디어는 이런 법률을 참을 수 없는 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모든 식민지가 동맹을 맺고 영국 의회에 정하기 위해 1774년 9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대륙회의가 열렸습니다. 식민지 대표 50여 명이 1년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강압적인 법률의 철폐, 민병대 조직, 납세 거부 등을 천명했습니다. 패트릭 헨리는 버지니아인과 뉴잉글랜드인 사이에는 더 이상 구별이 없다. 나는 버지니아 주민이 아니라 미국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1775년 2월 5일에 영국 의회는 매사추세츠의 소요 사태를 선언하고 무력 행사를 승인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패트릭 헨리는 버지니아 의용군 모집을 위해 매사추세츠의 형제들은 이미 전쟁에 가 있다. 우리는 왜 쓸데없이 여기서 멈춰 있는가? 쇠사슬과 굴복의 희생을 치를 만큼 인생은 고귀하고 평화는 달콤한가?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2차 회의가 열릴 무렵에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에 와 있었습니다. 1775년 4월 19일 원정작전에 영국군 16개 중대가 파견되었습니다. 렉싱턴과 콩코드에 있는 병기창을 압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최악의 결말로 끝납니다. 73명이 전사하고 부상자와 행방불명자는 200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쪽은 전사 49명, 부상 39명, 행방불명 5명이었습니다. 미디어들은 이 충돌 소식에 들떴으며 큰 승리이자 식민지 민병대가 영국에게 꿀리지 않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2차 대륙회의는 1775년 5월 10일부터 1781년 3월 1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열립니다. 군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지휘는 누가 맡을 것인가? 조지 워싱턴은 대륙회의에서 유일한 군복 차림의 대표였습니다. 워싱턴은 총사령관 보수는 거절하고 경비만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륙회의는 조지 워싱턴을 지지하고 지원한다라는 성명이 낭독되었습니다. 대륙회의 합의에 따라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 버지니아의 변경지대에 6개 중대가 집결했고 아메리카 대육군이라 불렸습니다. 7월 3일에는 신임 총사령관이 지휘를 맡았습니다. 뉴 잉글랜드인들이 워싱턴 선출에 매우 열의를 보였는데 그들은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버지니아가 전쟁에 본격 참가할지 여부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신속하게 보스턴 전장으로 이동해 모든 미국인과 나라를 위해 전쟁을 수행할 각오를 보였습니다. 독립전쟁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미국 일반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자극받았습니다. 공화제를 바라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공포도 있었습니다. 1770년대 초기에는 영국 세력권 전역에서 경제 불황이 두드러지는데 저항에 대해 영국 정부가 가혹한 조치를 함으로써 미국의 호황이 끝장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이 즈음 반역의 뜻을 펼친 영국인이 등장합니다. 토머스 페인이 집필한 커먼 센스, 상식은 1776년 1월 필라델피아 거리에 나돌다가 곧 모든 식민지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팸플릿은 두 가지 면에서 특히 충격이었습니다. 첫째는 잔악행위의 고발입니다. 당시 영국군과 용병의 잔혹행위가 일어났고 아울러 근거 없는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순수한 미국인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반역하지 않고 싸울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소심한 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둘째는 반으로 갈린 미국 내 여론에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페인은 실효성 있는 유일한 결론으로 완전 독립을 원했습니다. 고약한 의회와 선량한 국왕이라는 구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지 3세를 야수라고 불렀습니다. 대륙회의는 1776년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펜실베이니아, 뉴욕, 사우스캐롤라이나, 뉴저지는 독립에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대륙회의는 합의에 도달할 경우를 대비해서 독립선언 기초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독립선언서 초안은 토머스 제퍼슨이 작성했습니다. 첫 문단에서 영국과의 연합을 해소하는 슬픔을 언급하고 그 이유로 인류의 신념에 대한 엄중한 고려가 요청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로부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를 주장할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자연권에 대한 존 로크의 글은 생명, 자유, 개인 재산권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종교의 자유를 고려하여 개인 재산 항목을 행복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자유를 요구하는 주장 핵심부에 블랙홀이 있었습니다. 노예에 관한 것입니다. 6월 28일 선언서 초안이 총회에 제출되자 남부 대표는 반발했습니다.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표는 노예 제도가 악이라는 인식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노예 무역에 대한 비판 부분은 선언서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뉴욕 대표가 기권한 가운데 1776년 7월 2일 선언서가 승인되었고 7월 4일에는 모든 식민지가 정식으로 미국 13개 식민지 총의에 의한 선언이라고 불리는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7월 8일 독립선언서는 필라델피아 의사당에서 민중을 향해 공식 낭독되었고 영국 왕실 문장이 내려져 불길에 사라졌습니다. 8월 2일
선언서는 양피지에 쓰여 대표 전원이 서명을 마칩니다. 그 직후 벤자민 프랭클린이 농담을 합니다. 신사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뭉치지 않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수형 당해 죽는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대륙회의는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한 것이었습니다.